평창군이 오는 8월까지 자연과 함께하는 숲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횡성군이 강원도 내 최초로 CCTV 관제센터와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하고 아동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가 KTX 개통으로 사용되지 않는 옛 포항역을 활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주시가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거주의 집을 개소했습니다. 여수시가 이순신 장군의 집무실이 있던 삼도수군 통제형 동원을 복원합니다. 부천시가 어린이집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기질 측정과 관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화를 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옳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고 자신이 틀렸다면 화를 낼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간디는 말했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우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가장 화가 날 때 5초 동안 그 순간을 돌아보며 숨 고르기를 하면 대부분의 화가 누그러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며 화내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평창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연과 함께하는 숲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연 속에서 태아와 교감을 할 경우 임산부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평창군은 오는 8월까지 숲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숲태교 프로그램은 4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16회 격주 시행되며 숲과 교감 나누기, 맞춤형 교류, 육아용품 만들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평창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산모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활력 증진, 건강한 태교 문화 조성으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모성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강원도 내에서는 최초로 CCTV 관제센터와 재난종합상황실을 하나로 합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CCTV 24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화질이 떨어지는 장비는 고화질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새 정부 정책과제로 제시된 4대 사회학 중 학교 폭력을 차단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올해 관내 5개 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 TV를 설치할 예정이며 어린이 보호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정금초와 안흥초, 춘당초, 유현초, 성남초 등 모두 5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14억 원을 들여 차량번호 인식 4대, 고정형 7대, 회전형 세대 등 모두 14대의 CCTV를 설치합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폴대 설치 및 전용 회선 신청을 했으며 구축 공사는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새로 구축되는 이들 CCTV 영상은 횡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 전송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어린이 보호 및 안전 확보에 실시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군이 매주 주말마다 내 고향 주말 장터를 엽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로컬푸드를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데요. 덕분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횡성군이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횡성군과 횡성군 시장 육성사업단은 유통채널의 다각화로 위기에 놓인 지역 전통시장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우하하 횡성한우시장이라는 공식명을 선정해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과 다양한 체험,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희 우하 횡성한우시장은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년 프리마켓이라든가 이런 내 고향 주말 장터로 인해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문을 연 내고향 주말장터는 전통시장 내에 주말장터를 개설하고 횡성군의 명품 농특산물을 판매해 횡성군의 신토부리 브랜드를 알려나갈 계획이며 주말장터 개장식에 맞춰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을 함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은 당일 코스 관광상품으로 풍수원 성당, 횡성 전통시장, 농촌체험, 청태산 휴양림 등의 코스로 구성돼 횡성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저희 농가가 실제로 가장 어려운 점이 직접 농사 짓고 또 가공하고 이렇게 농사를 직접 하지만 정말 유통 판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거래 장터를 통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고객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1대1로다가 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고객과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렇게 이제 고객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군은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온누리 상품권 구매 지원 등 전통시장 판매 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통의 맛과 멋, 그리고 횡성인들의 넉넉한 인심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서로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아울러 외지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객해서 관광객으로 유인을 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러브 전통시장 투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튼튼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 관광의 명소로 구축해 나가는 한편 건강한 지역경제와 유통질서 확립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횡성 전통시장의 새로운 이름인 우화 횡성 한우시장의 주말을 풍요롭게 할 내고향 주말장터와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통해서 수도권 고객들과 국민 모두 행복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HSTV 전인입니다. KTX 포항시대가 열리면서 더 이상 옛 포항역으로는 기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역사와 주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이를 잘 풀어내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여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포항시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5일 구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구포항역 철도부지는 약 6만 6천여 제곱미터로 이달 내 사업 타당성 용역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6개월 동안의 용역 기간 중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구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16년부터 공공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2021년까지 구포항역 복합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포항시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구포항역 복합 개발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의 201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도시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사업도 2021년까지 병행할 예정입니다. 영주시가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공동거주의 집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입주자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거주의 집은 주방과 거실, 화장실 등의 공간을 여러 명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익숙지 않지만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화된 주거 형태입니다. 이 공동거주의 집으로 인해 고독사하는 노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거주의 집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독거노인들의 안전과 외롭고 불안한 심리를 개선하고자 마을 회관과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한 공동체형 주거 모델입니다. 영주시는 지난해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동생활사업 희망마을을 신청받아 5개소를 선정해 공동주거의 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입주하게 된 독거노인 공동의 집은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해 붙박이장과 싱크대, 화장실 보수 등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식비와 전기료, 전화료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공동생활과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운영합니다. 독거노인들이 홀로 사시는데 급한 상황이 발생되면은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그걸 해결하게 하고 또한 심리적인 외로운 걸 해소하고 또 공동 거주로 해서 개인이 생활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 생활비를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
공동 주거의 집을 확대 운영하고 노인 맞춤식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진무를 보던 옛 동원 자리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2020년까지 문화재 지정을 마친 뒤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는 모두 1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형 동원으로 쓰던 진남관 주변 군자동과 동산동 일대 5,900여 제곱미터 부지를 토지 매입과 발굴 조사를 거쳐 관광자원으로 새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2년간 동원 자리에 여수군청으로 쓰다 지난 1910년 소실된 운주원터에 대한 발굴 조사를 벌이고 오는 2020년까지 문화재 지정을 거친 뒤 동원 내 7동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복원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호남 KTX 개통으로 관광객이 증가하자 여수시가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 시내를 달리는 천정 개폐식 2층 버스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한 오동도와 향일암, 거문도 등을 2박 3일 코스로 여행하는 여수 삼색 체험 기차 여행 상품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차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여수 엑스포역을 출발, 여수 시내를 하루 8차례 돌아보는 천정 개폐식 2층 버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테마 여행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실내 공기를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집은 많은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기 때문에 실내 공기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소규모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 측정과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사단법인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부천시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와 어린이 활동공간 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만일 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단법인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부천시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는 실내 공기질 측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항목으로 진행되며 5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590개소와 지역 아동센터 6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시는 어린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호흡기 계통이 취약하고 면역력이 약해 오염된 실내 공기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이번 실내 공기질 측정이 어린이 건강 보호와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길을 걷거나 산책을 하다 보면 자전거 타는 분이 많이 보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이자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전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자전거가 공원을 누빕니다. 일렬로 줄을 서서 자전거 주행 연습에 한창인 사람들, 바로 시민 자전거 학교 참가자들입니다. 처음엔 페달을 밟는 것조차 두려웠던 사람들. 하지만 어느새 균형을 잡으며 제법 속도를 내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전거 타기, 이제는 건강과 여가를 즐기는 취미 생활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엄청 났어요. 넘어지기 일쑤고 뭐 여기저기 멍들고. 근데 지금 배우고 나니까 몸이 일단 근육도 좀 붙은 것 같고 건강해진 것 같고 아침에 진짜 여기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부천 시민 자전거 학교, 초급과 중급 정비 과정으로 각각 1년에 4차례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올바른 주행 자세와 주행 기술은 물론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할 교통법규와 간단한 정비법까지 알려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모든 비용은 무료, 연습용 자전거에서 보호 장구까지 모두 지원되기 때문에 주부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도 인기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할 기본 수칙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 습관 등을 상황별로 쉽게 설명해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데요. 그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해지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제 몸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아무거나 탔는데 교육을 듣고 나서 제 몸에 맞는 자전거를 타야 될 것 같았어요. 재미있었고요.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해서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좀 더 조심해서 자전거를 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안전한 자전거 이용 습관 알아볼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장에 앉았을 때 발바닥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것이 좋고요. 오른쪽에서 타고 내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에는 차도로 다녀야 하며 이런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또 교통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전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자 건강한 교통수단인데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올바른 이용 습관으로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두부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농장이 학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체험농장은 포도농장도 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딱인 장소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체험농장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버님이 하시던 농장 이제 같이 농사 지으면서 그 대를 이어서 2대째 내려오는 농장이고요. 저희 농장의 특색이라나 뭐 이런 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학교에서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위주로, 그러니까 요리 체험을 위주로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교육농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두부 저희가 콩을 직접 지어서 두부 만드는 체험하게 하고, 그다음에 천연 염색 체험, 가을에는 포도 따기 하고 포도를 이용한 요리 체험, 또 배추 심어가지고 김치 만들기, 백김치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오감을 완전히 팍 터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진행하는 농장으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이쪽 나무하고 나는 이쪽에 있는 나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좋아요. 와, 엄마 계속해요. 계속해요. 우리가 두부의 다른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래 맷소리도 상어와 우리야. 상어인 거 말고 다른 거는 어때? 선생님이 이제 보여줄 거예요.
얼굴은 똑같이 생겼죠? 사연하라. 여기다가 내가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놨으면 안 돼. 앞에 놨어야 돼. 이거? (2015)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5월 2일부터 5일까지 전주 전통문화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주 한지문화축제는 천년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 한지공예의 경진대회를 통해 전국의 우수공예인을 발굴하며 전주 한지공예 발전에 기여하는 축제입니다. 또한 지역문화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한스타일의 중심에서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한바탕 어울림 축제입니다. 전주 한지문화축제에 오시면 한지 패션쇼, 한지 공예작품 전시, 한지 전통놀이 등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전주 한지축제에 오셔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2015 연등회 연등축제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종로거리와 조계사 앞길에서 열립니다. 연등회는 고려 때 개성에서, 관등놀이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성했던 행사로 주로 도심과 상가에서 이루어졌으며 한양에서는 유기전이 있던 종로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현재 연등축제는 서울 600여 년 역사와 함께해온 관등놀이의 흥겨웠던 전통을 살려 종로 일원에서 펼쳐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축제입니다. 축제에 오시면 거리를 아름답게 수놓는 연등과 화려한 대형 장엄 등인 사천왕 등, 코끼리 등, 용 등, 비천왕 등, 그리고 정성 들여 만든 각양각색이 10만여 개의 개인 등의 향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5 연등회 연등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인은 오크통에서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칠 때 일정 부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의 몫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와인이 은은하고 향기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천사의 몫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하루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